차청의 책 역행자 확장판 후기 두 번째. 역행자를 읽은 느낌은 처음에 쓴 글에 적었고 두 번째 읽기를 다짐하면서 책을 읽는 동안 기억했으면 하는 책의 구절을 모아봤다. 책을 읽고 다시 읽기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망설여질 때 그 책의 요약본, 그 책에서 내가 생각에 중요하거나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별도로 메모해두고 생각날 때 다시 보면 좋다고 생각해서 기억하고 싶은 메모리존을 만들었다. 차청의 책 역행자 읽기는 내가 내 삶에 만족할 때까지 10번은 읽어야 그만둘 수 있을 거라는 두근거림은 아직 유효하다. 책을 다시 읽기 전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떨림을 잠시 이곳에 담아두고자 한다. 내용은 편집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책의 내용에 줄 긋듯이 내용을 담아두었다. 이 글을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시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의식의 해체.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뛰어날 것이라는 착각.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용을 남들도 좋아할 거라는 착각이다. 나는 내 머릿속 망상을 믿지 않았고 20년간 성공해온 책들의 형식을 빌렸다. 나는 하나의 희망을 보았다. 게임처럼 인생에도 공략집이 있구나. 내가 늘 생각하는 인생의 공략집은 없나 고민하던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오락처럼 공략하는 방법이 사업에는, 인간관계에는 없을까 늘 고민했다. 이 책엔 내가 겪은 10년의 시행착오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는 모든 치트키가 담겨 있다. 나는 19살까지 게임만 하고 살았다. 현실 토피였다. 잠에서 깨서 다시 잠들 때까지 게임만 했다. 19살이 되어서야 대입 공부를 했다. 인생의 공략집은 바로 책이라고 생각했다. 2개월간 200여 권의 자기 개발서, 심리학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토기력도 부족했고 머리도 나빴다. 그래서 중학생이 읽을 법한 쉬운 책들을 훑듯이 읽어나갔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만나면 모두 노트에 적었다. 100가지가 넘는 성공 스토리들을 계속 읽다 보니 나도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절실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 책 읽기와 글쓰기를 많이 한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자고 마음을 먹었다. 도서관에 처박혀 2달 내리 책만 읽어댔다. 사람의 행복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좋은 짝을 만나는 것이라는 신념도 이때 생겼다. 우리는 서로 똑똑하다 자위했지만 다 뜬구름 잡는 얘기였을 뿐이야. 현실적으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해. 2년간 2시간씩 책 읽기와 글쓰기를 놓지 않았다. 우리는 그 다음 달 3천만 원을 벌어들이게 된다. 모든 사업은 처음 성과를 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이때 읽었던 책 중 하나가 일본 최고의 부자 입문서로 알려진 부자의 그릇이다. 그동안 내가 끊임없이 화가 난 건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자의식 과잉. 나도 평소 자의식 과잉에 빠져 살고 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는 노력, 내가 애쓰는 값을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거나 죗값을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처럼 이렇게 유능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 회사에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고 나만큼 이렇게 24시간 일에 집중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인재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일을 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다. 나도 자의식의 과잉에서 벗어나야겠죠. 그저 내 그릇만큼 벌었을 뿐 나 혼자서 수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었다. 사람은 제 그릇만큼 돈을 가져갈 뿐이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문제에 집중하자. 아무리 큰 시련이라도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면 늘 공략법이 있기 마련이었고 고통의 시간을 커질수록 내 그릇은 커지고 있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고? 여기서부터 많은 이들이 아는 대로다. 31, 아무 일하지 않아도 매월 5천만 원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녀는 이상한 자의식 발동이 걸려 있어서 몇 년간 단 한 번도 수익을 얻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월 3천만 원 이상 순수익을 내는 사업체를 만들어냈다. 오히려 그 불편한 감정을 누르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며 배워보려 했을 것이다. 자의식 해체의 3가지 단계. 그리고 이 언짢은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1단계 탐색은 사실 별것 아니다. 종종 누군가의 발언이나 존재의 불쾌함을 느낀다면 그 원인이 자의식 때문은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어떤 한 사건이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공통점이 있다. 크게 성공한 수많은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듯이
이런 결정적 사건들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곤 한다. 극한의 불행을 역전의 계기로 바꿔낸 역행자들은 그래서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갖고 있을 때가 많다. 이건 자기 계발서에 흔히 나오는 것처럼 당신이 믿는 만큼 우주가 당신을 도와준다라거나 서울대를 목표로 해야 연고대라도 간다 따위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은 백날 들어봐야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특히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어린 백수애인 만나지 말라며 계속 연애를 뜯어말렸다고 한다. 화가 난 그는 큰 돈을 벌기로 복수하기로 다짐하면서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한다. 뭔가를 배우고 싶을 때 그걸 남한테 가르쳐보는 것만큼 실력이 빨리 느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정체성을 변화시킬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 된 김승호 회장의 경우 항상 강조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나는 뭐뭐 된다라는 결심을 종이에 100번씩 쓰건 이 결심을 모든 벽에 붙이는 것이다. 지금부터 의도적으로 정체성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려 한다. 우리 뇌는 매우 단순하다. 우리는 어떤 세계관 안에 있으면 그 세계가 세상의 전부라고 인식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집단에 있을 때 그 집단에서 떠받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곤 한다. 어떤 세계관에 참여하게 되면 뇌는 자연스럽게 정체성을 바꾼다. 그럼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그렇다.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들어가면 된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에 관심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단톡방도 좋고 소모임도 좋다. 처음 나가보면 뭐 이렇게들 돈에 집착하지?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하지만 꾸준히 나가다 보면 저절로 물들게 된다. 점차 그곳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책을 읽고 임장을 나가고 차트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챙겨보게 된다. 당신이 만약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먼저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한다. 역행자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괜히 평판 유전자 오작동에 휘둘리지 말고 일을 끝마치자. 인간의 뇌는 추상적인 단어를 싫어한다. 그러니 상대를 움직이고 싶다면 구체적인 상황으로 감정을 건드려야 한다. 잘된 유튜버들의 모든 썸네일과 초반 10초를 분석해보자. 챕터 5. 역행자 4단계 뇌 자동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일단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일 한 번에 8회 정도 들 수 있는 중량을 3세트 반복하면 된다. 8회를 들었다 놨다 한 후에 2분 쉬는 걸 3번 반복하는 3세트 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거의 100년에 걸친 긴 게임이다. 오목 이론에 따라 당신의 삶 속에서 단기적으론 이득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득이 있는 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창의성이나 지혜는 통합적 사고에서 나온다. 흔히 통찰력이라고 불리는 통합적 사고는 뇌 전체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때 발휘되는 사고력이다. 멋진 아이디어를 내거나 기상천외한 해법을 발견하기 위해선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곤란한 문제에 부딪히면 여러 가지 뇌 기능을 자극하려고 애쓴다. 예를 들어 신체운동 지능을 자극하기 위해 새로운 운동을 하고 논리 수리 지능을 건드리기 위해 과학 유튜브를 보며 음악 지능을 일깨우기 위해 리듬이 강한 음악을 듣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험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온다. 이때 상식적으로 경영학 책을 읽는 게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나는 삼국지 같은 역사물을 보거나 과학 관련 다큐 또는 유튜브를 보곤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책이 떠올라 기적처럼 문제가 해결되곤 한다. 챕터 6. 역행자 5단계. 역행자의 지식. 확률 게임. 역행자는 확률에만 베팅한다. 인간은 이득보다 피해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설명했듯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 부른다. 타이탄의 도구 유전자에 각인된 장인 정신을 역행하라. 하나의 일 대신 서너 개의 얕은 기술들을 습득해야 한다.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 바로 독서와 실행력이다. 능동적으로 뭔가를 실행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래서 실행력이 높은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쉽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챕터 7. 역행자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돈을 버는 근본 원리.
상대를 편하게 해주기,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결국 돈을 버는 핵심은 문제 해결력에 있다. 사업은 돈 벌기 게임이 아니라 문제 해결 게임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모든 행위에는 머리가 개입된다. 문제를 풀어낸 사람은 돈을 번다. 상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연예인은 자신의 외모와 재능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돈을 번다.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반복하다 보면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동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이상한 마케팅은 국내 최고 규모의 회사 되었고 지금도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내가 돈을 번 방법 세 번째. 편리하게 해주기, 행복하게 해주기. 이 두 가지를 선사하면 돈은 부가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내가 돈을 번 방법 네 번째. 책을 읽지 않으면 삶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5가지 공부법. 3. 유튜브 시청. 기왕 유튜브를 본다면 창업, 기업 경영, 부동산 투자나 경매, 주식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터뷰를 보는 것이 좋다. 하루에 3개 이상 필기를 하면서 봐라. 그리고 다 본 후에는 블로그에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 내용 요약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4. 글쓰기를 통한 초사고 세팅. 글쓰기는 인생 역전을 돕는 창의성, 집중력, 사고력 등 전방위적으로 뇌를 발달시킨다. 책의 내용, 평소에 떠오른 아이디어나 잡념들을 블로그에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한다. 간단한 과제를 주겠다. 지금 읽고 있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5가지 공부법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 글을 적어보아라. 적다 보면 복습이 되고 생각이 정리된다. 차청이나 역행자에 대한 비평이나 비판도 좋다. 또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학습으로. 이제까지 말한 책 읽기, 유튜브 영상 시청, 글쓰기는 혼자만의 싸움이다. 이제 유전자의 오작동을 역이용할 차례가 됐다. 무료 온라인 강의를 넘어 유료 온라인 강의에 뛰어들어야 한다.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부의 추월차선,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등의 저자에게 자식이 있다면 이 아이들은 끊임없이 돈에 대해 배우거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알고리즘 설계. 무스펙 그룹. 사례 1. 아무런 스펙이 없었기에 딱 3가지만 했다. 경제신문 보기, 강의 듣기, 책 보기였다. 나이트클럽 대기실에서 신문이나 책을 보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비웃기 일쑤였다. 하지만 끝없이 투자를 공부했다. 그러다 마침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사업, 투자를 거쳐서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다. 사례 2.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연구했다. 결국 모든 부자들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부를 이루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후 도서관에서 주식책을 읽기 시작했다. 배달 일을 하면서 1000만 원을 모아서 주식을 했다. 사례 3. 이때부터 마케팅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브랜딩과 세일즈에 관한 책을 100여 권 읽었다. 1년간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책을 100여 권 읽었다. 무스펙이라 생계가 어렵다면 일단 뭐든지 해라. 배달 알바든 일용직 노동이든 뭐든 좋다. 내가 이 일하려고 대학 간 줄 알아? 같은 헛소리를 내뱉는 건 순리잖아 하는 짓이다. 3. 전문직 그룹. 그리고 과제를 내주었다. 블로그 마케팅을 공부해서 일주일간 글을 쓰라는 것,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된 책을 읽으라는 것이었다. 초보가 왕초보를 도와주면 된다는 게 내 사업 철학이다. 초보가 왕초보를 도와주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다.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칠 수 있는 시장은 어디에나 있다. 자기가 평소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있다면 실력을 조금 더 끌어올려 초보 수준이 된 후에 바로 창업하면 된다. 창업 초기에 중요한 것은 월수입이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이다. 내가 쓴 글 중 하나인 스마트 플레이스 밸런스 이론을 네이버에 검색해보자. 다음 단계가 있냐고? 투투 전략. 내 자동화로 지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 자영업은 프랜차이즈와 직영점 늘리기, 새로운 업종 확장하기 등으로 진화시킬 수 있다. 인터넷으로 네이버 지도 상위에 노출되는 방법을 검색해보니 원리가 간단해 보였다. 욕망의 북카페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준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본질 강화란 무엇인가?
실패한 사업자들은 핑계대기, 직원 탓하기를 시전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망하는 사업자들은 본질 강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 문제 해결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멍 때리다가 폐업한다. 사업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본질 강화와 마케팅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 이미 충분한 돈을 벌고 완벽에 가까운 사업조차 본질 강화를 계속한다. 아이폰을 보자. 아이폰은 매년 수천 명의 개발자가 달라붙어 본질을 강화해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한 후 제품을 출시한다. 어떤 비즈니스라도 비효율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해나가며 본질을 강화해야 한다. 챕터 8. 역행자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역행자는 시시포스의 형벌을 레벨업의 기회로 만든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항상 행복했기 때문이다. 시시포스는 돌을 정상에 올리더라도 곧바로 초기화가 된다. 하지만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 지혜를 얻는다. 더 나은 삶을 얻는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즉 시시포스와 다르게 우리는 레벨업을 통해 자유라는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다. 하나의 목표를 이루면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이뤄내라고 명령한다. 원인 1. 성장하는 방법을 모른다. 자의식 해체가 안 된 사람은 반복적으로 성장에 실패한다. 결국 시시포스와 같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 제자리 걸음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자의식 유전자의 오작동, 지능, 방법론의 부재다. 역행자 7단계 모델을 아는 사람은 정확한 단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복적으로 밟으며 성장할 수밖에 없다. 원인 3. 성장이 멈춰 열등감이 반복적으로 쌓인다. 반드시 패배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인간은 성장한다. 단 한 경기도 패배하지 않은 테니스 선수는 없다.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축구 선수는 없다.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수천 번의 패배 속에서 성장을 반복한다. 그리고 전성기를 얻는다. 역행자 모델에 따라 실패를 반복하면서 일반인은 자유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역행자 나는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웠으니 실패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 이제부터 뭘 보완하면 다음 레벨로 갈 수 있을까? 내 최적화부터 할까? 자의식부터 해체할까? 를 고민한다. 어느 순간에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될까?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천재라 불리는 일론 머스크도 매일 실패하며 고통받고 있다. 인간은 목표를 이룰수록 더 높은 성취를 원하기 때문에 목표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패한다는 건 레벨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패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나의 조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에필로그. 역행자가 되어 완벽한 자유를 누려라.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인생의 자유를 보장할 확률은 높다. 특별부록. 곧바로 돈 버는 무자본 창업 아이템. 나는 이 4가지 아이템들을 일주일 만에 생각해냈다. 아이디어 도출법은 간단하다. 와,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나? 싶은 걸 떠올리면 된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행복을 주면 돈은 벌린다. 초기엔 최저가 혹은 무료로 서비스를 해야 한다. 실력이 안 되기 때문이다. 자의식으로 내가 고생하는데 돈은 받아야지라는 헛소리 말고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하라. 혹여나 실수하거나 클레임을 받았다면 무조건 환불을 해준다. 상대 탓하지 말고 내 서비스의 문제라고 반성하고 개선사항을 매뉴얼화하여 본질을 강화시켜라. 초기엔 반드시 저가로 시작하고 무조건 환불 제도를 두었다. 상대가 불편해하는 일을 모두 도와주고 돈을 더 받아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어두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든 사업 아이템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질문해보도록 하자. 당신이 만약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프로그래밍 또는 제조 능력 등을 갖고 있다면 이야기는 훨씬 쉬워진다. 무자본 창업 7단계 공식. 뭘 할지 모르겠다면 크몽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아라.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하라. 남에게 일을 위임하지 못하는 것 역시 바보 같은 생각이란 걸 깨달았다. 무의식, 자의식, 유전자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특별한 사고를 할 수 없고 평범함은 실패를 낳는다. 글로만 술술 읽으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다. 단기적 성과에 목매기보다 역행자 7단계를 반복적으로 돌리면서
레벨업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실패해도 반복하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레벨업해 있을 것이고 경제적 자유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나는 블로그 마케팅을 8년간 하며 글을 썼다. 글로 고객을 유치해야 했기에 어떻게 글을 써야 사람들이 읽을까를 고민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독자 후기. 역행자로 인생 역행한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구글에 무작정 부자가 되는 방법을 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부자들은 독서를 한다길래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나는 저자가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선 머리가 똑똑해져야 하니 자신처럼 하루에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라고 했다. 그러면 뇌가 근육처럼 강화된다고 했다. 책에서 운동을 해야 뇌가 강화된다고 하길래 역시 군말 없이 따랐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하기 쉬운 것이다. 확률 게임 역행자는 확률에만 베팅한다. 인간은 이득보다 피해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설명했듯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 부른다. 실행력 레벨과 관성. 능동적으로 뭔가를 실행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래서 실행력이 높은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쉽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는다. 다만 인생의 자유를 보장할 확률은 높다. 여기까지가 내가 역행자를 한번 읽고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을 모아보았다. 나는 성경책을 지금 3번째 읽고 있는데 무지무지 오래 걸렸다. 한번 완독하는데 5년은 걸린 것 같다. 지금 읽고 있는 3번째 성경 읽기도 재작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시편에 들어왔다. 하지만 3번째 통독을 위해서 멈췄다 읽기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고 있다. 역행자 10번 읽기 성공하겠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읽고 또 어떤 느낌이 드는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맑은 공명이었습니다.